구독자분께서 테슬라 좀 다뤄달라고 X에서 25년에 1,500불까지 간다는데 그거 실화야? 넥스트 빅 퓨처라고 한 달에 이제 방문자가 뭐 1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작년 테슬라가 450불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맞추고 나서 이 블로그가 더 유명세를 탔거든요. 이제 최근에 2025년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1000불에서 1500불까지도 주가가 갈 거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25년 말에는 600불, 700불에 주가가 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큰 근거가 자율주행 있잖아요. FSD 이 프로그램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라이센싱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BYD나 뭐 포드라든지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FSD 라이센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로보택시가 실제로 롤아웃이 되면은 지금 주가는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고. 일리는 있네. 네, 일론 머스크도 작년에 테슬라 라이센싱 관련한 그 포스트를 보고 직접 댓글을 달은 적이 있어요. We will license the tech to other car companies.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24년 12월 13일자 기사긴 해요. FSD 라이센싱을 GM이랑 BMW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GM이라든지 BMW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지만 결국 테슬라만큼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GM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거를 이제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해친다라는 이유에서고요. 약간 그거지. 삼성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 안 하고 안드로이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개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효율성 때문에. 네, 그렇죠. BMW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BMW는 심지어 테슬라 자율주행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펀더멘털적인 뉴스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테슬라는 언제든지 호재가 많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2025년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옵티머스가 2025년도에 이제 롤아웃이 될 텐데 2026년에 5만 개의 로봇 그리고 27년도에 50만 개의 로봇 올해 2분기에는 자율주행이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FSD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차주들한테 이제 FSD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미국은 복잡하지도 않고 뭐 차가 많이 없으니까 자율주행이 잘 된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대도시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이니까. 그 출퇴근 시간에 그거를 실제로 써봤을 때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운전을. 그 유튜브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FSD로 맨하탄에서 운전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찾아보더라도 FSD가 정말 매달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는 그냥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뉴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재가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또 호재만 듣고 가자 하는 스타일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미니 트렌드를 지금 깨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412불 라인이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게 되면은 그 지지선을 깨고 지금 이제 마지막 종가가 394불이죠. 단기적 추세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평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보라색이 17가중 이평이고 이제 초록색이 4가중 이평인데 이 캔들 자체가 4가중 이평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최소한의 반등 그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 4가중 이평 위에라도 올라타야 되는데 일단 거기 올라타지를 못했고 추가적으로 한번 세부 지표들을 한번 볼까요? RSI 밴드 같은 경우 이 밴드 방향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0값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하방 압력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는요. 밴드 방향 자체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PBT 포지티브 볼륨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유입되는 그 볼륨의 양이 평균 값을 하회하고 있어요. 아직은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평균 값을 이렇게 크게 상회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상회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반등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단 여기 그 VR 라인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의 이제 볼륨 가중 평균 가격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 라인 있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여기가 한 375불 구간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360불까지도 밀릴 수 있을 거라고는 봐요.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테슬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공격적으로 저런 뉴스를 보고 투자를 감행한다기보다는 아직은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이 구간들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물 금리 요거 보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장 마감한 금리가 4.68%예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23년 10월 달에 찍었던 5%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금리 상방이 열려 있는 순간에는 주식이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10년물 금리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근데 1차적인 조정은 360불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흐름이 바뀌었을 때 베팅 금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세게 들어간다든지 뭐 그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 360불이 깨지고 밀렸을 때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매력적인 구간이 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굉장히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인지는 상당히 커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지금 가격에서 저는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몇 프로요? 33%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게 열려 있기는 해요. 왜냐면 주식의 특성상 트렌드 라인을 다시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 수는 있거든요.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 뭐냐면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지지를 받아오면서 우상향을 그려온 트렌드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방 압력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사가중 이평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이 사가중 이평 밑으로 캔들이 올라타지를 못했거든요. 주봉에서도.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당선이 됐을 때 그런 호재와 기대가 많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네. 당선 프리미엄 거품 빠지는 거. 가장 큰 이슈가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재정 지출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거랑 도지 있잖아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 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 많이 해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정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럼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다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조금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엑스에서. 캐티 우드 같은 경우도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도 사실 테슬라의 미래와 장래성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뉴스에 나와서 펀드멘탈적인 요소나 수요적인 거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사를 보게 되면 5만 주 이상을 테슬라를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팔았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더 이상 테슬라에 투자를 안 한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워낙 이게 순식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1월 29일이 어닝스 발표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제 저가 모델 있죠. 저가 모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저가 모델에 대한 뭐 발표라든지 어떤 모멘텀을 줄 수도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지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하방 압력이 있다는 걸 고려를 해서 분산 투자의 횟수를 조금 늘려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어요.